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선 이후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이 살아날까? 지금 뭐 거래량이 완전 절벽이잖아요.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뭐 3억 정도 뭐 내려간 지역도 있고, 어떤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뭐 아주 어렵죠.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들, 특히 유력 대선 후보, 뭐 주로 여야겠죠. 후보 모두 부동산 규제, 특히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제 뭐 여야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들,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은 호재로 인식하고 거래량 증가를 기대하고 또 나아가 가격 상승까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 환경은 2021년보다 오히려 악화됐다라는 얘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면 부동산이 이제 대표적으로 실물이잖아요. 그죠? 실물인데 주식시장이 금리와 연결되고 환율과 연결되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실물경제 얼굴이고, 그리고 환율을 매개 변수로 국내 경제, 세계 경제 연결되어 있죠. 최근 러시아 사건도 결국은 환율을 매개 변수로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가 연결된 악재거든요. 뭐 위안화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그 경제 불확실성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만 그 주변 환경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고 실물 경제도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부동산이 실물 경제를 뭐 한 부분이죠. 이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도 주식 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외환 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원자재 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환율 또는 화폐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접근 방법은 주식만 이 우리 연결되어 있는 6개를 모두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도 똑같다. 주식도 수급의 문제고 그 부동산도 수급의 문제잖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주식은 그 황금성이 좋고 부동산은 그 거래 대금이 많기 때문에 황금성이 또 뭐 상대적으로 나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그 더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관계에 따라 뭐 공급 부족 문제를 얘기하는데 동산과 부동산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화폐 공급량을 가지고 이제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지난 5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 논리도 화폐 유통 속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 화폐 공급량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화폐 유통 속도는 금리가 이제 낮으면 유통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근데 금리가 뭐 대출금리도 그렇고 시장금리, 그리고 기업 회사채 금리죠. 상당히 높거든요. 그 국채금리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금리거든요. 대출금리는 은행이 조달하는 금리니까 은행채 금리하고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출 고객의 신용도하고 관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나 국채금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5% 내지 6%까지 1금융권 그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도 기준금리나 아니면 국채 또는 A급 회사채 금리가 올라서가 아니에요. 그 은행이 조달하는 금리가 올랐다는 거고, 대출 고객의 신용도가 나빠져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거죠. 어떤 분은 6%, 어떤 분은 5% 이하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그 화폐 유통 속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지난해 그 9월 이후에 이제 망가져 버렸고, 뭐 좀 더 그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 7월부터 망가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지난해 10월 11월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건데, 이게 결국
금리 상승과도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고 화폐 공급량이나 부동산 공급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금 먼저 영향이 있겠죠. 공급도.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화폐 유통 속도를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돈이 많이 풀려도.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거래대금이 현격하게 감소했고 부동산 시장도 거래대금이 현격하게 감소한 것이지, 양도세 중과 문제는 오히려 지엽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유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유가가 50%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가라는 것이 뭐 가게 입장에서는 뭐 자가용을 굴리는 사람은 실질소득 감소 요인이 되겠죠. 또 환율이 올라가니까 2차적으로 또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또 여기 따라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니까 3차적으로 또 실질소득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가 급등을 어떻게 보면 간단히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여태까지 낙관론을 펴시는 전문가들도 지금 현재는 대부분 비관론으로 바뀌었거든요. 포요 환율 연구소도 일전에 유가와 전쟁 기간, 결국 유가 문제이기도 하죠. 전쟁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니켈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곡물까지. 그러니까 이제 유가 급등이 곡물 가격도 연결되어 있고, 또 실질 소득하고 관련되어 있고, 금리하고 관련되어 있고, 화폐 유통 속도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작은 악재가 아니다. 거기다가 주식 투자자와 가상자산 투자자가 지금 아파트 구입할 여력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대부분 투자 손실을 입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환율 상승은 또 유가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유가는 한 품목이지만은 환율은 수입 물가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거기다가 유가도 상승하고 환율도 상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중 3중으로 가게를 어렵게 하고 기업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재가 그냥 간단한 악재는 아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에도 어떻게 보면 대형 악재다. 거기다가 돈이 외환시장으로 이동하고 하는 과정에 자금시장 경색 현상까지 나타나거든요. 이 경우에는 경영난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부도나는 기업이 많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화폐 유통 속도는 더욱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선 이후 부동산을 양도세 중과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 호재다라고 해석해가지고 투자하면 낭패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상승, 유가 상승, 환율 상승 등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나타나면 그야말로 경기 불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시차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한국은 제가 볼 적에는 하반기가 되면 경기 불황 조짐이 뚜렷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시기에는 청년 실업자는 더욱더 증가하죠. 그 다음에 임시직은 더욱더 증가하죠. 그러면 결혼 인구도 감소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도 감소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전세 끼고 또는 전세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투자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양도세 중과 이 문제를 완화시켜주면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호재 성격은 있지만 부동산 시장 환경이 그 호재를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